오늘은 4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4단원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오늘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를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그림인데요. 이 조선시대 때도 사회는 불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은 사회에 사는데도 양반은 일하지 않고 편히 쉬지만 상민은 벼타작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왜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번 단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 불평등 현상이란 사람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다른 말로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죠. 키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말하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리는 능력, 화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자원이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분배되어서 서열화, 계층화되어 있는 상태를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게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로 나타나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불평등은 결국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의 차이, 옷 입는 것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나는 불평등인데요.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명예, 교육 수준, 지식 소유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생활에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많고 적고,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살면서 어떤 기회를 맞닥뜨리는지 그런 것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불평등은 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현상들을 밑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다양한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는 고려시대 음서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깐 요 글을 읽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다 읽고 나면 이 음서제도가 얼마나 성질나는 제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 벼슬을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낙하산으로 벼슬을 받아서 아니면 토지를 받아서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벼슬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평균 35세를 전후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음서제도를 통해서는 15세 전후에 이미 이런 관직을 받아서 귀족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 자료 1에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형상의 형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관직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여기 음서제도를 통해서 귀족이 되면 토지를 받는다고 해요. 그 토지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자,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귀족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귀족이 되어서 받는 생활 양식의 모습, 귀족이 되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들이 받는 생활 양식의 모습,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 2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료 2번에 대한 글을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읽고 봤으면 자, 이제 볼게요. 자료 2번에는 건강상의 불평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상의 불평등이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 1번과 자료 2번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생각 열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야? 전쟁터에서 싸우면 우리가 하고 공은 장군이 다 가져가네? 장군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해. 우리는 장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 야, 우리 같은 군사가 없으면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도 장군만큼 역할을 했다고. 자,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것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사회 불평등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기능론이고 누가 갈등론일까요? 자, 갑은 기능론이고 을은 갈등론입니다. 기능론 같은 경우는 장군이 병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장군과 병사 간에 생기는 사회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갈등론은 장군과 병사 간의 일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군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기능론에서는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의사가 되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그 사회에서 의사가 부족해지겠죠. 따라서 기능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그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도록 자리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될 만한 인재가 의사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한테 보상을 많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의사한테 보상을 많이 주는 것은 인재가 의사를 하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배된 결과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파악하고요. 그러면 의사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겠지. 성취 동기를 자극하게 되고요.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볼게요. 항공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도록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인재가 항공기 조종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능론에서 봤을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인한테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소방대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소방대원이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갈등론에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기능론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지배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갈등론의 주장입니다. 자, 마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잠재적인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갈등론에서는 사회적 자원이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 배경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봅니다. 있는 집 애들이 중요한 위치에 가고 없는 집 애들은 그러지 못하고. 따라서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의 강제와 통제에 따른 결과라고 파악하면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현상이 가정 배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기분 나쁘고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있는 집 애들은 벌써 아파트 가지고 시작하고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능론일까요? 갈등론일까요? 자, 요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말풍선에 보면 일해서 실적을 낸 만큼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과급을 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이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말고가 성과급 분배 기준이 아니고 이미 성과급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인 거지. 자기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요 글도 각자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이해할 만큼 읽으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